안녕하세요, 에릿입니다. 오늘 일어난 마두로 체포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사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2012년에 트위터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밋 롬니랑 버락 오바마가 붙었을 때 오바마가 이긴 것을 두고 트럼프가 이거는 사기다, 이 선거는 사기다, 민주주의를 뺏겼다 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공격을 두고 이 오일, 즉 석유, 그리고 부정선거 이 두 가지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두 가지랑 마두로 정권을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델타포스를 투입해서 3시간 만에 마두로를 체포했다. 사상자도, 민간인 사상자도 없었다. 마두로는요, 2020년, 즉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 1기 마지막 해에 미 법무부에 의해서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두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면상으로는 마약이겠지만요, 이 몇 가지 진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JTBC니 아니면 다른 뭐 인터넷 신문들이니 전부 다 석유를 노린 것이다, 미국이 미국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부정선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들의 논리는 미국이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로는 석유와 자원, 그러니까 광물 같은 그런 자원들 강타를 위해서 트럼프가 트럼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단순 석유 탈취일까요? 그런데 사실 석유를 타겟팅한 것도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둘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그 기사를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를 생포해서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발표했다.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마두로 정부 명의 성명에서 오늘 새벽 미국이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 이렇게 되고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평화 위협 행위라고 규탄했다. 자, 여기서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두로, 즉 베네수엘라 국방부가 미국의 공습을 전략 자원, 특히 석유와 광물을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데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돌리려고 그랬겠지만은 사실 석유는 조금 더 다른 연결고리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면서 한창 떠오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돈로 독트린입니다. 이게 12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먼로 독트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발표하면서 한창 이제 화제가 되었던 건데요.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발표, 먼로 독트린의 기념일에 대한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굳이 다 읽고 해석하지는 않겠는데요. 이 먼로 독트린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올릴 생각입니다. 핵심은요, 미국이 서반구의 리더이고 미주 대륙은 자유롭고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 누구의 식민지 대상도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먼로 독트린은 공산주의, 파시즘, 그리고 외국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미 대륙을 지켜냈다. 오늘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위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되살리고 있다. 나는 취임 이후 힘을 통한 평화, 즉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미국 우선 전략을 실행해왔다. 나의 행정부는 또한 멕시코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치명적인 마약을 차단하고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 침입을 끝낼 것이고 서반구 전역에 퍼진 마약 테러 조직을 해체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돌아오고 있고 우리는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공화국의 자기 통치라는 미국의 유산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라고, 즉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미국의 위치 확인, 그리고 거기에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 거죠. 해서 다시 돌아옵시다. 자, 이 먼로 독트린의 확장 개정판 성격인데 국익 위주의 국정 운영 플러스 여기에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라는 게 중론이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올릴 텐데 중국에 대한 견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베네수엘라가 좌파 독재 정권이 수십 년간 나라를 주무르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 러시아와 밀착하여 중남미 반미 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공습을 하고 마두로를 생포한 거는 이걸 본격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대내외적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단순히 마두로만 친 게 아니고 이게 중국에도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마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걸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부정선거까지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석유는 뭐냐고요? 보세요. 트럼프가 마두로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그래서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서 정권 유지와 마약 테러리즘, 인신매매, 살인 납치에 자금을 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 얘기입니다. 이게 정권 유지라는 것 자체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정권 교체를 통한 석유 강탈 목적, 그게 아니라 석유를 통한 정권 강탈을 막으려는 목적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두로가 석유가 이 정권의 자금줄로 활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차베스 때부터 모든 석유 기업들이 다 국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그리고 그걸 마두로가 이어받았으니까 당연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럼 이제 부정선거를 이야기해 봅시다. 마두로는요 2020년부터 미 법무부에 의해서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참고로 이때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입니다. 마두로 수배령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2020년 11월 이후에 트럼프는 조 바이든에게 패배했습니다. 다 아시죠? 패배 이후에 시드니 파월이라는 트럼프 캠프의 변호사가 스마트매틱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선거 결과가 광범위한 부정행위와 기계적 조작에 의해 뒤바뀌었다. 스마트매틱이 과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선거에서 절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그 소프트웨어가 이번 미 대선에도 사용이 되었다.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은 사실상 같은 뿌리를 두고 있거나 기술을 공유한다. 사회주의 정권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다. 표 갈아치우기 알고리즘이 전자 시스템에 심어져 있다. 트럼프의 표를 조작해서 바이든의 표로 바뀌었다. 기계에 백도어가 있다. 외부에서 접속해 결과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전국적으로 실행이 되었다. 선거 결과가 광범위한 부정행위와 기계적 조작에 의해 뒤바뀌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대체로 이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곳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들어설 때 항상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요. 반드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수사해보면 되는데 의혹은 풀면 되는 겁니다. 해명을 통해서. 그렇지만 절대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에 시드니 파월은요 스마트매틱에게 소송전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2020년 3월에 기소를 했고요, 마두로를. 그리고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패배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선거 사기에 대해 언급을 했죠.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몇 가지 정황적 증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필라델피아가 그 59개 투표구에서 0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무리 민주당계라고 할지라도 사실 0표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2,400만 명, 즉 이 유권자 등록 명부의 8분의 1이 심각하게 부정확하다. 선거인명부에 문제가 있다. 자, 200만 명의 사망자가 명부에 존재하고 275만 명이 2개 이상 주에 중복이 등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아마 3월에 기소를 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 시스템이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보부가 사실 그런 거를 가져오는 기관들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이때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서 뭔 짓을 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감됐던 적이 있습니다. 30분인가 수감됐다가 다시 풀려나긴 했죠.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도 되는 인물이 수감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사실상. 해서 여러분,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이요, 석유 기업을 국유화한 것은 단순히 돈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약하고 석유는요, 자금줄의 빌드업에 항상 사용되는 겁니다. 즉 부정선거를 준비할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석유 때문에 베네수엘라 공격한다라는 언론이 아예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지점을 짚어주십시오. 댓글을 쓰시든 블로그를 쓰시든 스레드를 쓰시든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석유가 왜 중요한지. 해서 트럼프가 석유를 노리고 베네수엘라를 팼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유 국유화를 떼어놔야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시켜야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연 트럼프가 그 석유를 다 먹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질은 이 공산사회주의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즉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권들을 정리를 하는 중인 겁니다. 석유 때문에 베네수엘라 부정선거가 시작됐고 그게 흘러 미국까지 가서 본인한테 직접 타격이 왔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정리하러 나선 거죠. 즉 트럼프는
5년을 기다린 겁니다. 오늘을 위해서. 부정선거는요, 미국조차도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와야 되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바이든 정권 내에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얼마나 탄압을 받고 얼마나 국소적으로 싸워왔는지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애당초에 부정선거가 있다더라, 부정선거가 있대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음모론 취급을 받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면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꼭 개개인이 직접 다 부정선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의 이번 지선부터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굳이 지선에서 리스크를 크게 져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국내외로 지금 계속 시끄러우니까 한 발짝 뒤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여론전을 하고 공론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에는요, 그 부정선거가 또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2024년 대선 때요, 마두로가 투표 종료하자마자 수치 공개를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노벨 평화상 받은 그 마차도가 이끌었던 쪽은요, 이 전국 투표소에 개표표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공개를 했거든요. 결과를 봤더니 야권의 승리였거든요. 67대 30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가 계속 해먹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국제적인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또 부정의 증거가 명백할 때는 국제사회가 응징할 수 있다라는 그 원칙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제 기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발 희망회로 미국이 와가지고 이재명 체포해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체포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릅니다. 이게 중남미랑 우리나라랑 애당초에 미국에서 거리도 달라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중국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한미군 시켜가지고 그냥 잡아가면 된다.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건 좋은데 희망 회로를 돌리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허무감이 자꾸 남게 되면은 패배의식이 깔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던로 덕트린에서요, 물론 그 국방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그 국방장관이 명확하게 그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건 국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맥락상으로는 이게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치만 미국이 지금 전체 기조를 니들이 안 움직이면 우리가 왜 도와주냐, 무임승차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프리라이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미국은 안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와가지고 이재명을 잡아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먼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외부 개입이 있으면 좋죠. 저도 그거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런 걸 퍼뜨리는 거는요, 우리 진영한테 손해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채널에 멤버십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뭐 노딱이니 뭐니 수시로 뜹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 활동을 계속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으로만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진영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채널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조금씩만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